판 구조론의 세 번째 항목인 해저 확장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저 확장설은 2차 대전을 거치면서 2차 대전 시에 잠수함을 타고 가다가 해저 지형의 독특한 모양을 발견을 하고 2차 대전 이후에 해양 탐사선을 이용해서 해저 지형을 완성했다 그랬죠. 그래서 바다가 점점 바다의 해양의 독특한 이 지형을 연구를 더 해보니까 바다가 점점점 해양이 넓어지고 있더라 해서 해저 확장설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게 언제냐면 1960년대죠. 1960년대 DH라는 사람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해저 확장설의 좀 내용을 보도록 하면, 자, 여기서 마그마가 뿜어져 나옵니다. 밑에서 마그마가 올라와서 흘러나와서 여기 마그마가 식겠죠. 그럼 여기서 해양지각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진 다음에 해양지각은 양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 양쪽으로 이렇게 해양지각 이동을 하니까 바다가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넓어지겠죠. 그리고 해양지각이 생성되는 요것을 해령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에 비해서 이 그림은 바다가 좀 많이 넓어져 있는 그림이죠. 자, 그리고 해양지각이 양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 대륙지각하고 경계 부분에서 해양지각이 파고들면서 어딥니까? 해구죠. 해구 부근에서 파고들면서 해양지각이 소멸하게 된다. 요게 해저 확장설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론을 발표를 하고 그 이후에 조금 더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이 해저 확장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몇 개 제기가 됩니다. 4가지 정도가 제기가 되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저 확장설의 첫 번째 증거, 이거 뭐냐면 고지자기의 줄무늬의 대칭적 분포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고지자기라는 게 뭐겠습니까? 고지자기라는 거는 과거의 지구자기장을 말하는 겁니다. 지구자기장. 과거의 지구자기장을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럼 과거의 지구자기장, 예를 들어서 1억 년 전의 지구자기장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자, 1억 년 전에 만약에 암석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암석은 약하게나마 자성을 띱니다. 자기장을 갖고 있다는 거죠, 내부에. 그럼 암석이 어떻게 해서 자기장을 갖게 되냐면 이 암석이 마그마로부터 식을 되면은 식을 당시에 지구자기장이 형성돼 있다. 그러면 그 지구자기장 방향으로 암석 내부에도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이 약하게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1억 년 전에 암석을 분석을 해서 이 암석에 남아있는 자기장을 분석을 하면 이 암석이 만들어질 당시에 지구 자기장 방향을 알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고지자기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해령이죠. 해령에서 아까 뭐라 그랬냐면 마그마가 뿜어져 나오면서 마그마 흘러나오죠. 흘러나오면서 식어서 여기서 해양지각, 즉 암석들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이런 데서 암석들이 만들어집니다. 마그마 상태에서 암석이 식으면서 그러면 이 암석의 자기장, 암석 내부에 자기장이 형성되게 되는데 이 암석 내부의 자기장은 그 당시에 지구 자기장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나란하게 형성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암석이 형성될 당시에 지구 자기장이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형성돼 있다. 지구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돼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 지구 자기장 방향으로 이 암석, 요 부분의 암석, 전체죠. 요 부분의 암석도 마찬가지로 지구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암석이 만들어진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해양지가 양쪽으로 이동한다 그랬죠? 점점점 확장이 되면서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암석은 자,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이 정도까지 위치가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암석은 또 이쪽으로 해양지각 이동하니까 여기 있는 암석은 이 정도까지 위치가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암석이나 여기 있는 암석이나 결국 여기서 만들어진 다음에 여기까지 이동한 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동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남아있는 이 암석에 남아있는 자기장 방향은 과거의 지구 자기장 방향은 이 암석이 해령에 위치했을 때 형성됐던 지구 자기장 방향으로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조금 흐른 다음에 여기서 또 마그마가 흘러나옵니다. 마그마 흘러나와서 여기 이제 암석들이 형성이 되는데
이 암석이 만들어질 당시에 지구 자기장은 예를 들어서 반대쪽이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구 자기장은 항상 똑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구 자기장은 N극과 S극이 나중에 바뀌게 되죠. 이걸 지구 자기의 역전이라고 합니다. 바뀝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기는 일정하지 않지만 항상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암석들은 자기장이 이쪽 방향을 향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여기서 만들어진 이 암석들이 이제 이동을 할 겁니다. 양쪽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 있는 암석이 어디까지 이동을 했냐면 자, 여기까지 이동을 했다라고 합시다. 여기까지. 자, 이거 해령이죠. 해령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동을 했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암석은 또 서쪽 방향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까지 이동을 했다라고 합시다. 요만큼 이동을 해서. 그러면 여기 있는 암석과 여기 있는 암석은 결국 여기서 만들어진 다음에 여기까지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형성되어 있는 지구 자기장 방향은 요 당시에 지구 자기장 방향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암석은 어디까지 이동했겠습니까? 더 많이 이동을 하다 보면 여기 있는 암석은 여기까지. 여기가 해령이니까 여기가 해령입니다. 해령을 기준으로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만큼 이동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암석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이동을 점점 더 이동을 많이 해서 어디까지? 자, 요까지 갔다라고 합시다. 요까지.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암석의 지구 자기장 방향은 어느 쪽? 이 방향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남아있겠죠. 이쪽 방향이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암석이 바로 여기까지 위치해 있으니까 요거하고 같은 방향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이렇게 형성이 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암석과 여기 있는 암석은 지구 자기장 방향이 반대죠. 이걸 지자기의 역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암석과 여기 있는 암석도 마찬가지로 방향이 반대죠. 여기도 역전됐죠? 그런데 요 순서와 요 순서는 어떻습니까? 역작이 요 순서와 요 순서는 똑같죠? 그죠? 그래서 양쪽 방향으로 지구 자기장이 대칭적인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에 정자극기와 역자극기라는 용어가 있는데 정자극기라는 건 뭐냐면 현재 지구 자기장과 현재와 같은 방향, 현재의 지구 자기장과 같은 방향일 때는 정자극기라고 합니다. 같은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역자극기는 뭐냐면 현재와 반대 방향일 때는 역자극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정자극기는 현재의 지구 자기장하고 정자극기는 같은 방향, 그 다음에 역자극기는 반대 방향.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질 때 현재 지구 자기장은 이쪽 방향을 향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거는 정자극기가 되는 거고 요거는 역자극기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요거도 역자극기가 되고 요거는 정자극기가 되겠죠. 어떻습니까? 역정이 양쪽으로 대칭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거는 현재 해령에서 여기가 지금 해령입니다. 여기가 해령인데 해령에서 현재 암석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면 이 해령에서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암석은 현재의 지구 자기장과 당연히 같은 방향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해령에 위치한 암석은 당연히 정자극기의 자기장 방향을 향하게 되죠. 그래서 가운데 정자극기를 기준으로 해서 역정이 서로 대칭 모양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대칭 모양으로 나타난다. 이게 바로 고지자기의 줄무늬 대칭적 분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대칭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만들어진 암석이 양쪽으로 같은 비슷한 속도로 이렇게 양쪽으로 이동했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죠. 자,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해저 확장설의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증거는 해양지각의 나이를 한번 측정을 해봤더니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지각의 나이가 점점점 많아지더라. 그리고 퇴적물의 두께도 점점점 두꺼워지더라. 자, 해양지각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현무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죠. 현무암질 암석은 해양지각의 구성 암석이죠.
그래서 이 현무암질 암석의 나이를 분석을 해봤더니 점점점 이쪽으로 가면서 양쪽으로 하면서 많아지더라. 자, 그 다음에 퇴적물의 두께도 마찬가지로 퇴적물이 더 양쪽으로 이동하면서 오랫동안 쌓였기 때문에 퇴적물의 두께도 점점점 두꺼워지겠죠. 그래서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당연히 해양 지각도 많아지고 연령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퇴적물이 두꺼워진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만들어진 다음에 해양 지각이 점점점 양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해양 지각이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하나의 증거가 되겠죠. 뭐 이거 크게 어렵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증거는 열곡과 변환단층의 발견. 자, 여기 뭡니까? 이게 지금 대서양입니다. 대서양 중앙해령을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대서양 중앙해령. 해령이 이렇게 두 줄로 돼 있죠. 이 부분을 확대해서 그려본 겁니다. 이렇게 해서. 확대해서 그려놓은 건데, 보면 양쪽으로 해양지가 이렇게 벌어지고, 확장이 되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양지가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죠. 그러면 양쪽으로 확장이 되는 과정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니까 여기가 벌어지겠죠. 여기에 골짜기가 생깁니다. 여기 골짜기를 뭐라고 하냐면 열곡이라고 하죠. 열곡. 열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열곡이 형성돼 있다는 이야기는 양쪽으로 해양지각이 이동한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북쪽에 있는 해양판과 남쪽에 있는 해양판이 만약에 이동하는 속도가 다르다. 그러면 둘이 같이 나란히 갈 수 없고 어느 하나가 빨리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판이, 지각이 쪼개지겠죠. 이 쪼개진 단층을 뭐라고 한다? 변환단층이라고 하죠. 변환단층은 요 열곡, 여기 열곡, 요 사이만 변환단층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변환단층의 존재는 해저 확장설이 제시되고 난 다음에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변환단층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해저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확장되는 속도 차이 때문에 단층이 생겼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거를 변환단층이라고 하고, 변환단층에서는 뭐가 발생한다? 천발지진이 발생한다라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천발지진. 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세 번째 증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해양지각이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독특한 구조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증거로 이제 섭입대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섭입대는 뭡니까? 베니오프대를 말하는 거죠. 자, 해양지각이 이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해구 밑으로 이렇게 파고들면서 소멸되죠. 소멸이 되면서 비스듬하게 파고드니까 여기에 마찰이 많이 생기죠. 이 마찰이 일어나는 이 부분을 따라서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진원의 깊이가 점점점 어떻게 된다? 깊어진다. 이게 바로 섭입대에서 진원의 분포죠. 그럼 이 진원의 깊이는 어떻게 분석을 했느냐? 세계 각 지역의 지진 관측 연구소가 어떤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 지진의 진원의 깊이를 데이터를 이용해서 빠르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 표준화된 지진 관측망이 구축되면서 진원의 깊이를 분석을 해보니까 점점점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더라. 그러면 이것도 해양지각이 파고드는 과정에서 마찰이 일어나는 면이 점점점 깊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섭입대 혹은 베니오프전의 발견이 바로 해저 확장설의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저 확장이 되는 과정에서 소멸됐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1번 다음 페이지 넘겨서 다음 사실과 관련된 탐사 기술을 보기 위해서 고르시오 그랬는데, 자력계는 뭐냐면 자기장의 색이나 자기장을 측정하는 장비를 자력계라고 합니다. 자기장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 뭡니까? 요거죠, 요거. 고지자기, 암석에 남아있는, 암석이 형성될 당시에 지구 자기장 방향으로 암석 내부에 자기장이 형성돼 있다 그랬으니까 그 암석의 자기장을 측정하면 그 암석 생성 당시에 지구 자기장이다. 이거죠. 그게 해령 양쪽으로 대칭 모양으로 나온다. 그거는 암석을 자력계를 이용해서 자기장을 측정해서 알아낸 겁니다. 해저 지형도는 요거는 음양측심법. 해양 탐사선이 해수면 위에 떠가지고 아래쪽으로 초음파를 발사해서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서 알아낸다 그랬죠. 그러면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수록 수심이 깊다. 그러면 해저 지형 모양을 완성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해저 시추선이라는 게 뭐냐? 시추라는 거는 어떠한 시료를 직접 뚫거나 직접 접촉을 해서 채취하는 과정을 시추라고 합니다. 이 시추는 어떤 방식에 이용이 됐냐면 여기서 해양지각의 나이를 측정하는 데 이용이 되는 거죠. 해양 탐사선이 역시 마찬가지로 해수면 위에 떠서 길다란 드릴 같은 걸로 밑으로 해저 밑바닥으로 뚫어서 해저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암석의 시료를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암석의 나이를 측정을 해보면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아지더라. 그래서 요거는 해양 시추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 지진 관측망의 구축은 아까 진원의 깊이를 판단하는 데 이용이 됐다 그랬죠? 리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 자, 그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3번 해저 확장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공표와 옳지 않은 거 X표 하시오 그랬네. 1번 해령을 축으로 고지작의 줄무늬가 대칭을 이룬다. 아주 훌륭한 말이죠. 그 다음에 2번 해령보다 해구에서의 암석의 나이가 많다. 해령에서 해양지각이 생성돼서 해구에서 소멸되므로 당연히 해구 쪽에 나이가 많겠죠. 그 다음에 변환단층의 발견으로 해저 확장설이 정립되기 시작했다. 맞습니까? 정립이라고 하면 안 되죠. 완결되는 거죠. 그죠? 자, 해저 확장설이 나올 당시에는 변환단층이 발견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제기가 되고 난 다음에 변환단층이 발견되면서 해저 확장설을 뒷받침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저 확장설이 정립되는 게 아니라 완성되는 겁니다. 완성.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섭입대에서 베니오프대죠. 진원의 깊이가 점점점 깊어지는 것은 해구에서 해양지각이 소멸된다는 증거가 된다. 맞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번입니다. 자, 색깔이 좀 연하게 밝게 표기되어 있는 건 정자극기, 어둡게 표기되어 있는 건 역자극기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해령에서는 현재 마그마가 흘러나와서 암석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해령 부근에 있는 암석은 현재 지구 자기장 방향하고 같은 방향으로 내부에 자기장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암석들은 정자극기, 현재 여기가 북쪽이다 그러면 현재 지구 자기장은 북쪽을 향하죠. 북쪽을 향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암석과 여기 있는 암석은 어떻습니까? 역자극기죠? 이렇게 이 암석과 이 암석은 동시에 만들어졌죠. 어디서? 해령에서 만들어져서 양쪽으로 이동한 거죠. 그런데 이 암석들이 만들어질 당시에 지구 자기장은 현재와 반대 방향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하고 얘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같은 방향이었답니다. 그래서 정자극기와 역자극기가 이렇게 교차로 이렇게 나타나서 대칭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기억. 고지자계가 해령을 축으로 대칭적으로 분포하는 것은 해저 확장 때문이다. 맞죠? 자, 이거 정역 표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자극기, 그 다음에 이거는 역자극기, 여기는 정자극기 표기를 하면서 문제를 풀게요. 빨간색이 아니죠? 노란색이죠? 정자극기. 그 다음에 여기 역자극기, 그 다음에 여기는 정자극기. 이렇게 대칭 모양으로 분포를 합니다. 자, 중요한 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가운데는 항상 정자극기가 나와야 된다. 거죠? 니은 B와 D에서 분포하는 해양지각은 비슷한 시기에 생겼다. 그런데 지금 글씨가 보입니까? 요게 A고 요게 B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C가 여기 있고요. D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B는 지금 정자극기에 형성된 거고 D도 정자극기에 형성된 건데 순서상으로 봤을 때 똑같죠? 현재 해령을 기준으로 해서 역자극기, 정자극기. 역시 해령을 기준으로 해서 역자극기, 정자극기 이렇게 돼 있죠. 맞나요? 그러면 역시 같은 시기에 해령에서 만들어져서 양쪽으로 이동한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디귿 AD 중에 해저 퇴적물의 두께는 어디가 가장 두껍습니까? D입니까? 자, 해령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고 해저 퇴적물이 두껍다 그랬죠? 싹 지워볼게요. 그러면 해령에서 멀어진 이 거리가 누가 가장 멀리 이동했는가를 봐야 되죠. 혹은 누가 가장 나이가 많은가를 봐야 되죠. 그럼 순서를 어림잡아서 거리만 보지 말고 순서를 봐야 됩니다. 자, 정자극기, 역자극기,
정자극기, 역자극기. 현재로부터 어떻습니까? 세 번째 순서죠. A는. 그런데 D는 정자극기, 역자극기, 그 다음에 정자극기입니다. 두 번째 순서죠. 그래서 A가 D보다 먼저 만들어졌죠. B, D가 같이 만들어졌으니까 A는 B보다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A가 나이가 많습니다. D보다. 따라서 A가 더 두껍다. 그래서 B, D 지역이 아니라 A라고 봐야 되죠. 됐습니까?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3번입니다. 동태평양 해령이 여기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판이 이동을 하겠죠. 판이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점점점 나이가 많아질 겁니다. 이렇게. 자, 격 A 지점 서쪽에 있는 해양지각의 나이는 2억 2천만 년. 2억 2천만 년입니까? 뭡니까? 10의 4승이네요, 이게. 10의 4승이니까 공이 4개, 6개면 2200만 년이네요. 그죠? 2200만 년. 그러면 지금 A가 2200만 년이니까 A보다 서쪽에 있는 건 여기서 만들어져서 이쪽으로 이동하니까 A보다 나이가 많겠죠. 맞죠? 아, 맞는 게 아니죠? 틀렸죠? 보다 나이가 많다.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해저 퇴적물의 두께는 어디가 가장 두껍다? A가 나이가 가장 많기 때문에 A가 가장 두껍죠. C가 가장 두껍다. 틀렸습니다. 디귿은 A와 B 지점의 해양 지각이 생성되는 동안에 판의 평균 이동 속도. A와 B 지점 사이의 판의 평균 속도를 구하랍니다. 그래서 속도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속도는 시간으로 거리를 나누면 되는 거죠. 시간분의 거리. 자, 시간을 구해볼게요. 시간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10의 4승을 해야 되죠. 2200에서 1500을 빼면 자, 2200 빼기 1500. 그런데 10의 4승을 하랍니다. 곱하기 10의 4승.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1900에서 1200을 빼야 되죠. 그래서 1900 빼기 1200. 그리고 킬로미터입니다. 근데 단위가 뭘로 표기됐습니까? 보기가 센티미터 단위로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곱하기 킬로미터는 10의 3승, 즉 1000킬로미터. 그 다음에 이걸 센티미터로 고치면 이게 메타인데 10의 3승 메타, 1000메타죠? 근데 이걸 센티미터로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센티미터는 1미터는 100cm니까 여기다 100을 한 번 더 곱해줘야죠. 10의 제곱을 곱해서 10의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건 연이 되는 거고. 됩니까? 자, 그러면 요거는 700, 700으로 똑같으니까 지우고 요거 지우고 4승 지우니까 요거는 하나 빼고 10만 남죠. 요거는 싹 지워지고 그래서 10이 하나 남습니다. 1 남죠. 1. 예? 그래서 요거는 값이 어떻게 된다? 10cm per 년 이렇게 계산이 되죠. 됐습니까? 맞는 거네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자,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5번 해저 확장설의 직접적인 증거로 적합하지 않은 거. 뭐 아까 증거 4가지 이야기 했었죠. 하나, 둘, 셋, 넷. 4가지 실시했네요. 요거. 오케이. 근데 1번 한번 잠깐 볼게요. 고지구 자기가 역전되었다라고만 합니다. 역전이 되었다라는 거는 이거는 지구 자기장이 방향이 바뀌었다는 건데 이거는 해양저 확장하고는 관계가 없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전 무늬가 양쪽으로 대칭 모양으로 나온다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그냥 역전되었다라고만 하면 안 되고 대칭을 이룬다. 대칭이라는 용어가 나와야 가운데서 만들어진 다음에 양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대칭 모양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역전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해저 확장설이 증거가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7번입니다. 맞는 거 골라봐라 그랬는데 맞는 거 틀린 거 확인 한번 해봅시다. 해령의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해령의 위치는 아까 고지적이 줄무늬가 양쪽 대칭이라고 그랬죠? 양쪽 대칭이 되는 한 중앙을 찾으면 됩니다. 여기죠. 그렇죠? 여기하고 요거 똑같죠? 요거하고 요거 같고 얘하고 또 얘가 또 같죠? 양쪽 대칭이죠. 그래서 B 지점 맞죠? B에서 A로 갈수록 해양지각의 나이가 많아지죠. 맞죠? 그 다음에 디귿 C 지점에 암석이 생성된 후에 지자기는 역전되지 않는다.
C 지점에 이 암석이 생성된 다음에 요거는 C보다 나중에 만들어진 거죠. 역전됐죠. 요것도 나중에 만들어진 거고 계속 바뀌는 거죠. 이렇게 지자기 줄무늬 지구 자기장이 그렇죠? 틀렸죠. 그래서 요거는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9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나는 B지역에 B지역에서 측정한 고지자기 줄무늬다. 그러니까 요 영역, 여기 영역을 고지자기 줄무늬를 측정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럼 A지역은 어떻게 나오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A와 B가 대칭 모양으로 나와야 되죠. 자, 요게 가장 오른쪽 부분에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요 까만색이 그 다음 나와야 되고 밝고 넓은 게 또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요 순서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쪽으로도 반대 방향으로도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똑같은 게 가장 오른쪽에 나타나야 되겠죠? 뭡니까? 어떤 게 될까? 요게 2번 적당하나요? 이쪽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얘는 이쪽으로 하면서 순서가 똑같죠? 얘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얘하고 또 얘하고 똑같죠? 그리고 얘하고 또 얘하고 똑같고 이렇게 순서가 됐죠? 그래서 답이 2번. 양쪽으로 가면서 대칭 모양으로 나온다 이거죠. 그 다음에 10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고지자기 1번 고지자기 줄무늬는 해령을 중심으로 대칭을 이룬다. 맞죠? 2번 A가 생성될 때 지구 자기장의 방향은 현재와 같았다. 뭡니까? 지금 까만색이 역자기죠. 역자극기죠. 까만색. 그러니까 까만색에 해당되니까 역자극기. 현재하고 반대 방향이죠. 틀렸죠? 현재와 같았다. 그리고 해령 부근은 항상 정자극기가 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답은 크게 어렵지 않네요. 그 다음에 3번 A의 해양 지각은 해령 쪽의 반대 방향. 해령과 반대 방향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4번 A와 B 지점은 암석의 나이가 비슷하다 그러면 갑자기 A하고 B의 나이가 같은지를 물어봤습니다. 이 폭이 좀 다른데 해령으로부터 거리가. 자, 해령으로부터 거리가 다르지만 순서가 똑같습니다. 자, 정자극기, 요것도 정자극기죠. 그 다음에 역자극기, 역자극기. 그 다음에 정자극기, 정자극기, 그리고 역자극기, 역자극기. 이렇게 되죠. 순서가 똑같죠, 보면. 그러면 순서가 똑같으면 나이가 같은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이동한 거리가 다를까? 얘는 확장 속도가 빠르고 얘는 확장 속도가 느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빠른 속도로 확장을 했고, 이렇게. 그리고 얘는 조금 느린 속도로 확장을 했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죠. 그래서 간격이 좀 조밀하게 나오고 얘는 간격이 넓게 나오거든. 그래서 나이는 비슷하다. 맞죠? 그 다음에 5번 확장 속도는 누가 더 빠르다? 가가 더 빠르다. 이렇게 보면 되죠. 됐나요? 다음 번으로 가겠습니다. 11번으로 갈게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항상 X, Y축이 어떤 값으로 되어 있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X, Y축 잘 보세요. 자, X축이 일반적으로 시간이 되어 있는데 지금 Y축이 시간입니다. 나이입니다. 나이. 그리고 X축이 거리가 되는 거고. 좀 뒤바뀌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해양지각의 확장 속도를 구하고 싶다. 그럼 확장 속도는 시간으로, 나이로 거리를 나눈 거니까 이 확장 속도는 Y값으로 X값을 나눠야 되죠? 그래서 확장 속도는 Y분의 X니까 기울기의 역수를 읽어야 됩니다. Y분의 X. 그래서 기울기분의 1이죠. 네, 1. 이렇게 값을 읽어야 되죠. 보세요. 누가 나이가 많습니까? 얘하고 얘 중에? 얘하고 얘 중에? 누가 기울기가 급하죠? 이게 급하죠? 속도는 느리다는 거죠. 요거는 느리고, 요거는 빠르다. 확장 속도가. 자, 보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요 나이가 똑같을 때, 요 끝 지점만 한번 이어볼게요. 나이가 똑같은 지점에 해령으로부터 이동한 거리를 보니까 이쪽에 있는 판은 요만큼 이동을 했고, 이쪽에 있는 판은 얼만큼 이동했나요? 요만큼. 더 적게 이동했죠? 이동 속도가 얘가 느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그래서 기억 A와 B 해양지역은 반대로 이동했다. 당연하겠죠. 해저 퇴적물의 두께는 B하고 C를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C가 나이가 많으니까 더 두껍겠죠. 그 다음에 니은 조금만 더 볼게요. 퇴적물의 두께는 누가 제일 많고 누가 제일 얇겠는지를 A, B, C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누가 나이가 제일 많습니까? 보면 A하고 B, 자 A의 나이는 요만큼, 그 다음에 B의 나이는 요만큼, C의 나이는 요만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확장 속도가 느린데 거리도 제일 머니까 시간이 가장 오래됐겠죠. 그래서 C가 가장 두껍고, 그 다음에 B하고 A, B를 비교하라 그러면 거리는 비슷하지만 나이가 A가 더 적고 B가 나이가 많죠. 그죠? 그래서 B 다음에 A 이렇게 됩니다. 나이가 많은 게 퇴적물이 오랫동안 쌓였기 때문에 더 두껍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최근 2000만 년 동안 해저 확장 속도는 해령의 서쪽이 동쪽보다 빨랐다. 아까 이야기했죠? 여기는 빠르고 여기는 느리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확장 속도는 보면은 직선으로 나온 걸로 봐서 기울기가 크게 확장 속도는 변화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됐습니까? 다음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6번으로 갈게요. 자, 그림을 보면 인공위성에서 관측한 판의 이동 속도를 화살표 길이로 나타냈답니다. 화살표 길이가 길면은 이동 속도가 빠른 겁니다. 얘하고 얘 비교하니까 얘가 더 빠르고 얘하고 얘 비교하니까 얘가 더 빠르죠. 요게 다 하나의 판이겠죠. 그럼 둘 사이 거리는 어떻게 될까? 요거 둘 사이 거리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앞에 게 더 빨리 가니까 둘 사이 거리는 점점점 멀어지겠죠. 인공위성에서 봤을 때는 같은 방향이지만 사람이 여기 판 위에 여기 가운데서 딱 관측을 하게 되면 둘 사이 거리가 멀어지니까 양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맞죠? 둘 사이 거리가 멀어지니까. 그죠? 인공위성에서, 그러니까 우주에서 봤을 때는 같은 방향인데 지표면에 있는 사람, 요 한가운데서 보면은 서로 멀어지니까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니까 이건 뭡니까? 발산 경계죠. 퍼져나가는 판이 이렇게 양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해령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발산 경계입니다. 여기. 해령이죠. 그럼 여기 뭡니까? 변환단층이죠. 변환단층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의 이동 속도가 다르죠. 그죠? 변환단층. 자, 요거는 해령이 되고 여기는 변환단층이 됩니다. 볼게요. 기억 A와 B 사이에는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A와 B 사이에는 변환단층이 있죠. 변환단층에서는 화산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B와 C 사이에는 발산형 근계가 발달해 있다. 맞죠? 해령이죠? 맞습니다. 5천만 년 후에 A와 B 사이에는 거리가 멀어지고 B, C 사이 거리는 짧아진다. 자, 5천만 년 후에, 즉 시간이 흐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A하고 B가 있는데 A가 더 빨리 가죠. 그럼 A 위치가 이쪽으로 바뀌겠죠. 그럼 거리가 멀어지겠죠. B, C 사이는 아까 발산이니까 멀어진다 그랬고. 맞죠? 그래서 둘 다 멀어진다라고 봐야 되죠. 틀렸습니다. 이렇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17번으로 갑니다. 17번 역시 인공위성에서 바라본 판의 이동 속도의 분포를 나타낸 겁니다. 화살표가 좀 잘 안 보이네요.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은 북동쪽 방향으로 매우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거를 표기를 해놨죠. 이렇게. 태평양판은 북서쪽으로 매우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남극이죠. 남극판은 아래쪽으로 살짝 느리게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네요. 그리고 필리핀판이죠, 요게. 요 필리핀판도 북서쪽으로 가는데 좀 느리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기억. 필리핀판 동쪽 해역에는 그랬네. 그럼 요 부분에서는 태평양판은 필리핀판과 같은 방향으로 가지만, 그런데 뒤에 게 더 빨리 가죠? 그럼 둘 사이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좁혀지는 거죠? 수렴 경계죠, 그럼? 수렴 경계니까 호상열도나 해구가 발달할 수 있죠? 여기서 만들어진 호상열도는 필리핀 열도, 그 다음에 해구는 마리아나 해구가 되겠죠. 맞죠?
남극 대륙과 오스트레일리아는 어떻게 습니까? 서로 멀어지고 있다. 그렇죠? 지금 인도양이 점점점 확장되고 있죠. 여기 점점 멀어지고. 그래서 여기에 뭐가 존재합니까? 이렇게 해서 요거 다 해령입니다. 해령. 요거 다 해령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요 해령 언제 생긴 거다? 인도양 판게아가 갈라지면서 중생대 초기에 형성된 거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아프리카판 서쪽의 가장자리에는 요게 아프리카판입니다. 하나. 아프리카판 서쪽의 가장자리에는 오래된 판의 소멸이 일어나고 있다. 이 가장자리는 해령이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판, 요게 아메리카판입니다. 남아메리카판입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얘는 일로 가고 얘는 일로 가고 이렇게 가죠. 역시 벌어지죠. 그럼 요 사이에 뭐가 생긴다? 해령이 형성된다. 대서양 중앙해령이 형성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아프리카판의 가장자리면 여기죠. 여기. 여기는 해령이 있는 곳이죠. 틀렸죠? 됐나요? 자, 이제 여기까지 됐고, 지금까지 이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봤는데, 선생님하고 같이 푼 문제가 아닌, 같이 풀지 않은 문제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꼭 다시 풀어봐야 됩니다. 네, 해저 확장설까지 봤는데요. 이제 이 해저 확장설을 지지하는 관측적인 증거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드디어 이제 판 구조론으로 정식화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일련의 과정들을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륙 이동설은 1910년대 누굽니까? 베게너죠. 사람 이름도 애워두는 게 좋습니다. 베게너고, 자, 몇 가지 증거를 이야기했죠? 네 가지 증거죠. 그래서 하나씩 정리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 해안선의 유사성, 해안선이 어딥니까? 남아메리카하고 아프리카 해안선을 붙여놓으면 해안선이 딱 일치한다. 그래서 해안선의 유사성.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습곡산맥이 연속적으로 이어지죠. 이 습곡산맥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칼레도니아 산맥하고 유럽 쪽이죠. 그 다음에 아메리카 쪽에, 북아메리카 쪽에 에팔레치아 산맥, 이 산맥들의 지질 구조가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습곡산맥의 연속성 두 번째입니다. 이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관식으로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빙하의 흔적이 있었죠. 그래서 남반구죠. 곤도와나 대륙을 구성하고 있었던 남반구,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그 다음에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이 지역에 분포하는 빙하의 흔적들을 대륙을 딱 이어놓고 보니까 연속적으로 이어지더라. 이런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화석의 분포가 있었죠. 화석의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고생대 말에 번성했던 양치식물이나 파충류 화석들, 이 화석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에 동일한 화석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대륙들을 붙여놓고 보면 동일한 지역에서, 남반구에서 광범위하게 번성했던 화석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가지 알아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멘텔의 대류설은 1930년경, 28년, 30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30년경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누굽니까? 사람 이름도 외워두세요. 홈즈죠, 홈즈.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거, 이 대륙 이동설은 인정을 받았다 못 받았다? 대륙 이동설은 인정을 받지 못했죠.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이건 다 알죠. 멘틀의 대류설은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거지만 이것도 인정을 받았다 못 받았다? 인정을 받지 못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멘틀 대류의 관측적인 증거가 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멘틀의 대류설로 인해서 대륙 이동의 원동력이 설명이 되어서 대륙 이동설이 인정을 받게 됐다. 그러면 맞습니까? 틀립니다. 대륙 이동설도 인정을 받지 못했고, 그 다음에 멘틀의 대류설까지 아직은 나왔지만, 이론은 제기가 됐지만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둘 다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제 확장선은 어떻게 해서 등장을 하게 됐다? 2차 대전 거치면서 잠수함 타고 가다가 해저 지형의 모양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2차 대전 이후에 해양 탐사선이 음향 측심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해저 지형을 완성을 하죠. 그래서 해령이나 해구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그리고 바다가 넓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제기를 했죠. 그래서 이건 2차 대전 이후 1960년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누굽니까? DH죠. DH, 그 다음에 헤스라는 사람, 두 사람에 의해서 제기가 됐습니다. 인정을 받았습니까? 해저 확장설은? 네, 여기서부터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인정을 받았죠? 해저 확장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4가지가 제시가 됐죠. 그 4가지 외워둬야 됩니다. 첫 번째, 고지자기 줄무늬라고만 하면 안 됩니다. 줄무늬의 뭡니까? 대칭적 분포.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해령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적 분포가 발견이 됐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뭐죠? 해양지각의 나이죠. 해령에서 해구 쪽으로 가면서 해양지각의 나이가 점점점 많아지는 거. 그 다음에 해저 퇴적물의 두께도 두꺼워지는 거. 퇴적물 두께가 두꺼워지고 그 다음에 해양지각의 나이도 많아지는 거. 요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변환단층의 발견이죠. 변환단층이 발견됐다라는 것은 판의 이동 속도 차이에 의해서 해령을 가로지르는 단층이 발견됨으로 해서 이거는 해양지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거다라는 거 알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뭡니까? 섭입대 분포를 알게 됐죠. 섭입대가 뭐죠? 수렴경계에서 해양지각이 대륙지각 밑으로, 해구 밑으로 파고들면서 비스듬히 파고들면서 진원의 깊이가 점점점 깊어지는 것을 발견했죠. 여기를 베니어프 존이라고 하죠. 이거는 표준 지진 관측망이 구축이 되면서 진원의 깊이를 보다 면밀하게 관측하게 되면서 여기 섭입대가 있다. 이 섭입대라는 건 그럼 결국 해양지각이 해령에서 멀어지면서 해구 밑으로 파고들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해서 요 4가지가 증거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저 확장설은 인정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4가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판구조로는 그렇게 해서 이러한 이론들이 정리가 되면서 1960년 말에 어떻게 됐습니까? 정식화가 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일어나는 화산이나 지진 활동을 판구조론으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맞나요? 자, 그러면 판구조론에서 판의 분포를 간략하게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앞에서 첫 시간에 선생님이 판구조론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쭉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들은 여러분들이 앞의 내용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만 볼게요. 자, 판구조론에서 판의 분포입니다. 대략적인 판의 분포와 판의 이동 방향은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게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인데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은 북동쪽 방향으로 열심히 이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유라시아 판하고 여기는 충돌형 수렴 경계, 여기는 섭입형 수렴 경계, 그 다음에 여기도 섭입형 수렴 경계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만들어집니까? 대습곡 산맥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습곡 산맥이 아니라 호상열도가 만들어지죠. 여기가 어디죠? 인도네시아 이쪽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도 호상열도가 만들어지죠. 여기 만들어지는 호상열도는 뭡니까? 말레이시아에 있는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태평양판하고 나즈카판이 동태평양 중앙해령, 여기가 동태평양 중앙해령이죠. 동태평양 중앙해령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하다가 필리핀판하고 충돌하죠. 필리핀판도 마찬가지로 서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데 태평양판이 이동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렴 경계가 형성이 되면서 해구와 호상열도가 만들어지죠. 여기도 물론 해구 호상열도가 다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해구 호상열도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있는 호상열도는 필리핀 열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 수렴형 경계가 만들어지고 호상열도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만들어지는 호상열도는 대만이나 일본의 남쪽 섬들. 그래서 우리나라 부근에서는 유라시아판, 필리핀판, 태평양판이 세 개가 충돌을 한다. 여기는 워낙 유명한 데니까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파고드는 데는 일본 열도와 일본 해구가 만들어지죠. 기대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고들면서 습곡산맥과 해구가 만들어지죠. 남아메리카판과 나즈카판이 충돌하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안데스 산맥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칠레 해구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판의 발산 경계가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죠. 이동을 하면서 북아메리카판과 이 조그만 판이 충돌하면서 습곡산맥이 만들어지죠. 이 습곡산맥은 로키 산맥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육지에 변환단층이 나타나죠. 대부분의 변환단층은 이렇게 해령을 가로지르면서 바다 한가운데 나타나는데 독특하게 육지에 나타나는 변환단층, 여기는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대륙과 대륙이 갈라지는 곳이죠. 동태평양 중앙해령이 되겠습니다. 동태평양 중앙해령, 미안합니다. 말을 잘못했습니다.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되겠습니다. 나중에는 여기에 현재는 해령이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현재는 큰 호수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빅토리아 호수 같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해령이 형성이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북대서양 중앙해령들이 이렇게 이어져 있죠. 이 북대서양 중앙해령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판이 이동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동을 하고. 그래서 북아메리카판과 유라시아판이 양쪽으로 갈라지고 아프리카판과 남아메리카판이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지죠.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남극대륙 중심으로 해서 중앙해령들이 또 이렇게 나 있죠. 중앙해령들이 만들어지는 거는 남극을 중심으로 해서 판들이 이동하다 보니까 남극대륙 주변으로 둘러싸면서 중앙해령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이제 판 해가지고 이제 판의 구조를 잠깐 수직 단면으로 나타냈는데, 판이라는 것은 암석권이죠. 첫 시간에 판 구조를 하면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대륙 지각, 해양 지각이 있고, 판이라고 했을 때는 지각과 멘틀의 최상부죠. 여기는 지각이고요. 지각. 여기는 멘틀의 최상부. 멘틀의 최상부를 묶어서 뭐라고 합니까? 암석권이라고 하는 거고, 이 암석권이 바로 판이 되는 거죠. 똑같은 의미죠. 그래서 판의 두께는 대략 한 100km 정도, 요 정도가 됩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판의 두께는 100km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고 대체적으로 대륙판이 좀 두껍고 해양판이 조금 얇죠. 됐죠? 대륙과 멘틀의 경계, 여기는 판의 경계가, 요거는 판의 내부에 있는 그 수직적인 경계죠. 여기는 모호면이라고 하는데, 혹시라도 모호면이 판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판과 연약권, 암석권과 연약권의 경계면은 모호면이 아니라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이 모호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까지가 판이니까 판의 중간에 있는 경계면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대략적인 내용은 앞에서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암석권이 뭐고 연약권이 뭐다라는 건 다 1학년 때부터 배웠고 앞에서 첫 시간에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수치를 좀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암석권의 두께는 약 100km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연약권의 두께는 100에서 400km 정도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연약권의 부분 용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멘틀의 대류가 일어나는 부분이 바로 연약권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자, 대륙 지각하고 해양 지각 중에 누가 더 두껍습니까? 해양 지각은 현무암으로 주로 돼 있죠. 현무암으로 돼 있고요. 저기가 없나? 네. 여기는 주로 현무암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대륙 지각은 화강암으로 돼 있죠. 누가 더 두껍냐면 대륙 지각이 조금 더 두껍습니다. 그래서 대륙 지각의 두께는 약 한 35km. 이 수치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해양 지각보다 대륙 지각이 더 깊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두께는 35km.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넘겨서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이 풀지 않은 문제는 밑에 예제나 연습 문제 형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다음 페이지 넘겨서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판 구조론의 정립 과정에 등장한 학설을 순서대로 나타냈다. 이건 뭡니까? 이거는 대륙 이동설이겠죠.
대륙 이동설이 될 것이다. 처음에 나왔던 거죠. 이동설. 그 다음에 이거는 멘틀의 대류설이겠죠. 멘틀의 대류설이고, 이건 뭡니까? 세 번째 나왔던 거는 해양저 확장설. 해양저 확장설이 되겠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가는 대륙 이동의 원동력, 멘틀의 대륙 이동설이죠. 설명하지 못하여 발표 당시에 인정을 받지 못했다. 맞죠? 음양측신법의 발달. 음양측신법은 바다 위에 한가운데 배가 떠서 해저 밑바닥으로 초음파를 발사해서 밑바닥에서 되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서 수심을 측정한 거죠. 그래서 해양저 모양을 알아낸 거죠. 그러면 해양저 확장설이 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멘틀의 대류설이 아닙니다. 다라고 봐야 됩니다. 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다는 멘틀의 대류설이 아니라 해양저 확장설이 되는 거죠. 해양저 확장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갈게요. 자, 차례대로 이론들을 제시를 했네요. 뭐 다 아는 거니까 첫 글자만 따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륙 이동설, 이거는 멘틀의 대류설, 해양저 확장설, 그 다음에 판구조론 이렇게 되는 거죠. 기억, 음양측신법으로 가의 증거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가는 증거가 제시되지 못했다 그랬죠. 그리고 음양측신법으로 해양저 확장설의 증거라기보다는 음양측신법은 해저 지형을 모양을 알아냈기 때문에 해양저 확장설에 등장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이거는 계기, 해양저 확장설의 계기가 됐다. 확장설의 등장하게 된 계기가 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지자기 연구는 나의 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고지자기 연구는 나아가 멘틀의 대류설의 당시에 요 고지자기 연구는 제대로 연구가 안 됐죠. 틀렸죠. 사실은 고지자기 연구는 해양저 확장설하고 관계가 있죠. 틀렸습니다. 정밀한 지진 관측으로 알게 된 섭입대의 주변에 저는 뭡니까? 바로 아까 이야기했죠. 섭입대를 발견한 것은 해양저 확장설의 증거죠. 자, 근데 아까 해양저 확장설의 증거 4가지 있었죠. 변환단층의 발견, 섭입대 발견, 해양지각의 나이 증가, 고지자기 줄무늬 대칭적 분포,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해양저 확장설이 등장하게 된 계기가 됐다. 이렇게 하면 맞습니까? 틀립니다. 해양저 확장설이 등장하게 된 계기는 바로 음양측신법으로 해양지각의 모양을 해저 지형의 모양을 알아낸 거고, 이게 등장하게 된 계기고, 쌤이 이야기했던 4가지는 등장하게 된 계기가 아니라 결정적으로 등장하고 난 다음에 관측적으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게 된 거죠. 알겠죠? 등장한 계기와 결정적 증거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등장하게 된 계기는 그 이론이 나오기 전에 단초를 제공한 거고, 결정적인 계기는 결정적인 증거는 그 이론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알겠죠? 이제 판의 경계하고 대륙들 혹은 해양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이제 총망라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 1학년 때 배웠던 판구조론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쌤이 판구조론 지학원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시간에 이미 정리를 한번 한 내용입니다. 간략하게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연약권에서 멘틀의 대류가 일어나죠. 연약권에서 자, 상승한 다음에 양쪽으로 이동하고 식으면 내려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식으면 내려갑니다. 이렇게 해서 멘틀의 대류가 일어나는 부분이 연약권이다. 그래서 여기서 멘틀의 대류가 상승하는 부분에서 흘러나온 멘틀이 위쪽으로 올라오다가 마그마 상태로 압력에 감소해서 용융이 됩니다. 용융이 되면 마그마 상태로 흘러나와서 해양지각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해양지각은 어디서 생긴다? 바로 이 부분이죠. 해령이라는 부분이죠. 해령에서 해양지각이 만들어지고 밑에서 이렇게 밀어 올리니까, 그리고 새롭게 계속 만들어지니까 여기서는 해양지각이 약간 이렇게 솟아있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만들어진 다음에 양쪽으로
멘틀의 대류가 양쪽으로 해양 지각을 끌고 갑니다. 양쪽으로 멘틀의 대류가 이동하니까 해양 지각도 같이 이렇게 끌고 가면서 잡아당기죠. 그래서 멘틀의 대류가 여기에 가하는 힘은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뭐라고 합니까? 장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장력이 작용을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장력에 의해서 여기 가운데가 딱 쪼개지죠. 이 쪼개진 부분을 뭐라고 한다? 열곡이라고 한다. 그래서 가운데죠. 여기 가운데 해령의 한 가운데는 열곡이 분포합니다. 열곡이 분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당연히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지진도 일어나죠. 마그마가 뚫고 나오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열곡이 갈라지는 과정에서 지각이 단층이 생기고 단층이 생기면 종단층이 생기죠. 양쪽으로 잡아당기니까. 그래서 단층이 생기는 과정에서 지진이 발생하죠. 이 지진은 천발 지진이 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지진은 천발 지진. 여기서 천발 지진이 주로 발생한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해양 지각이 양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해령 있죠. 이렇게 해양 지각이 이동하는 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위쪽 부분과 아래쪽 부분에 해양 지각이 만약에 이동하는 속도가 다르다. 그러면 요 부분과 요 부분 이동 속도가 다르면 같이 나란히 갈 수 없겠고 어느 게 하나 빨리 가면 분리가 되겠죠. 단층이 생기겠죠. 지각이 딱 끊어져 버리겠죠. 이 끊어진 단층을 뭐라고 한다? 보존형 경계라고 한다. 이 보존형 경계는 변환 단층을 지칭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천발 지진이 발생하고요. 이게 신발 지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천발 지진이 발생하고 그리고 화산 활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열곡이나 해령이 있는 부분은 이제 뭐라고 합니까? 발산형 경계라고 하죠.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니까. 그리고 이 발산형 경계에 속하는 해저 지형은 해령이나 열곡이 되겠죠. 그리고 보존형 경계에 속한 해저 지형은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변환 단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해양 지각이 이제 이동을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동을 하다가 대륙 지각이 있으면 파고들죠. 파고들면서 섭입대가 만들어지죠. 대륙 지각이 있을 수도 있고 해양 지각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만약 태평양이라 그럼 서쪽에는 유라시아 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쪽은 아메리카 판이 되는 거죠. 여기가 태평양이고 파고들면서 여기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져서 마그마가 뚫고 올라온다. 이 마그마가 뚫고 올라오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호상열도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호상열도는 수렴대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호상열도가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큰 습곡산맥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다를 끼고 있으면 호상열도가 될 거고 대륙을 끼고 있으면 육지를 끼고 있으면 큰 습곡산맥이 만들어져요. 여기서도 역시 마그마가 만들어져서 뚫고 올라오면서 화산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화산활동, 여기서는 화산활동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천발지진과 신발지진이 동시에 발생을 합니다. 천발지진, 신발지진이 발생을 하죠. 진원의 깊이가 해구죠. 여긴 해구가 되는 거고요. 지각이 파고드니까 수심이 깊어지겠죠. 밑으로 쑥 들어가니까 해구 부근에서는 천발 지진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대륙 쪽으로 가면서 이쪽으로 가면서 점점점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는 신발 지진이 발생을 한다. 마찬가지 여기서도 천발 지진, 신발 지진이 동시에 발생을 합니다. 신발 지진이 발생을 한다. 그리고 화산 활동도 당연히 활발하게 일어날 거고요.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해양 지각의 나이는 여기서 이쪽으로 하면서 많아지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정리가 됐으니까 자, 다음 내용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이제 표로 한번 정리를 했죠. 아까 그 그림 밑에 있는 겁니다. 발산형 경계 다 이야기했습니다. 정상부에서 장력으로 열곡이 발달한다. 멘틀의 대류가 양쪽으로 해양 지각을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죠. 이 잡아당기는 힘이 바로 장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천발 지진만 발생하고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 보통 열곡대나 해령, 중앙해령이 되겠습니다. 자, 수렴 경계는 조금 복잡하죠. 수렴 경계는 충돌형 수렴 경계가 있고요. 충돌형은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것이고, 사실 여기서는 신발 지진이 발생하지 않고 중발 지진까지만 발생합니다. 신발 지진이 발생하려면 깊이 파고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밀도가 큰 해양판이 밀도가 작은 대륙판 밑으로 깊이 파고들어야 되는데, 대륙판끼리 충돌을 하게 되면 둘이 밀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물론 파고들긴 하지만 어느 하나가 깊이 어느 다른 것 밑으로 파고드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둘이 충돌을 하면서 약간 들어가긴 하지만 많이 깊숙하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발 지진이 발생을 하고요. 대륙판과 대륙판이 부딪히는 곳에 거대한 습곡산맥이 만들어진다. 이거의 대표적인 예는 알프스 산맥과 히말라야 산맥이 되죠. 히말라야 산맥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해양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곳에는 해구나 호상열도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습곡산맥이 생길 수도 있죠. 호상열도는 많이 만들어지니까 됐고, 습곡산맥이 만들어지는 곳은 안데스 산맥이나 로키 산맥입니다. 그래서 해양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것이죠. 또 해양판끼리 충돌하는 것도 있죠. 이건 필리핀 열도 말하는 거죠. 여기서 호상열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필리핀 열도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게 되고, 요거는 화산활동, 천발지진이 다 발생합니다. 신발지진까지 다 발생하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보존형 경계는 천발지진만 발생하고, 보존 경계는 해령을 가로지르는 수많은 단층이니까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해령에는 거의 변환단층이 수직 방향으로 다 발달해 있다라고 보는데, 육지에 특이하게 나타나는 변환단층이 있다. 요거는 육지에 나타나는 변환단층입니다. 산안드레아스 단층, 미국의 서부 캘리포니아에 있는 쪽에 나타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1학년 때도 배웠고 첫 시간에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ABC 세 판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진원의 분포다. 그런데 진원의 깊이가 점점점 깊어지고 있죠. 이렇게 파고들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섭입되죠. 그럼 베니오프 존이죠. B판이 이렇게 이동한 다음에 이렇게 파고드는 겁니다. 요거는 A판이 이렇게 이동해서 이렇게 파고드는 거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세 개의 판이 충돌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필리핀 판. 자, 필리핀 판 서쪽에는 뭐가 있죠? 유라시아 판이 있고, 그 다음에 필리핀 판이 유라시아 판을 밀고 들어가죠. 밑으로 들어가죠. 파고들죠. 필리핀 판이 있고요. 이 필리핀 판을 또 태평양 판이 또 파고들고 있죠. 형자가 빠졌네요. 태평양 판이 파고들고 있다. 그래서 요 세 개의 판이 충돌하는 경계 지역에 모형을 나타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얘들이 파고들면서 여기서 마그마가 만들어져서 마그마가 뚫고 나오겠죠? 이렇게 뚫고 나오면서 여기에 호상열도가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필리핀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파고들면서 만들어진 호상열도는 대만이나 일본의 남쪽 섬들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그마가 만들어져서 뚫고 나오면서 호상열도가 만들어지죠. 여기는 필리핀 열도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호상열도가 안 만들어지죠. 자, 보겠습니다. 기억, B판은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 판의 밀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얘보다는 얘가 크고 얘보다는 얘가 크고, 그래서 C가 가장 판의 밀도가 작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A, 이런 순서로 되겠죠. 화산활동은 A판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다. 화산활동 봤죠? 호상열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C하고 B에서만 나타나게 됩니다. 자, C와 B에서 나타난다. 그렇죠? 틀렸죠? 이건 맞고요. 이것도 틀렸습니다. 됐나요? 자, 다음 문제 2번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 이제 해령이 있고 북아메리카 있는 쪽이죠. 해령에서 양쪽으로 해양지각이 이렇게 갈라집니다. 발산경계죠. 변환단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령이 있고 또 이렇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기해 놓은, 이렇게 한랭연선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표기한 거는 수렴경계를 뜻하는 겁니다. 여기는 수렴경계.
수렴 경계를 뜻하는 표기죠. 그리고 요게 쭉 이어지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서는 판과 판이 반대로 엇갈리죠. 이렇게 해서 여기를 경계로 해서 그래서 이 D는 뭐가 됩니까? 요거는 변환단층 산안드레아스 단층입니다. 여기는 변환단층을 그림으로 표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A는 해령 부근이 될 것이고 B는 해구나 수렴 경계가 될 것이고 C는 여기서 안쪽으로 가니까 조금 더 가면 이제 습곡산맥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겠죠. 자, 기억 A에서는 멘틀의 대륙의 상승이 일어난다. 맞죠? B에서 C로 가면서 B는 해구, 요거 수렴 경계 부분이고 대륙 쪽으로 가면서 배뇨푸전이 발달하겠죠. 그래서 진원의 깊이가 깊어진다. D에서는 변환단층에서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됐죠? D 부근이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위치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은 뭐냐면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이 북동쪽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랬죠? 요거는 유라시아판 밑으로 파고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구가 생기고 그 다음에 요 부근으로 호상열도가 만들어지고요. 여기는 판의 경계가 되니까 여기는 해구가 발달하면서 요 안쪽으로 유라시아판 밑으로 배뇨푸전, 섭입대가 발달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서 진원의 깊이가 점점점 깊어집니다. 기압판의 경계를 따라서 해구가 발달한다. 자, 대륙판과 해양판의 경계는 해구입니다. 해구를 기준으로 해서 대륙판과 해양판을 나누죠. 그 다음에 니은 섭입대는 유라시아판 밑에 배뇨푸전이죠. 밑에 분포한다. 판의 밀도는 누가 크겠습니까? 얘가 크니까 파고들죠. 그래서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이 유라시아판보다 크다. 밀도가. 요거는 이제 해양판에 속하는 거고요. 해양판. 물론 인도가 있는 부분은 대륙이지만 이건 인도가 있는 부분이 아니죠. 이건 해양판이고 그래서 해양판으로 분류해야 되고 유라시아판은 대륙판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이 유라시아판보다 밀도가 높다. 그러니까 밑으로 파고들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7번으로 가볼게요. 자, 7번은 판의 모습을 세 가지로 그려놨는데 대륙판끼리 갈라지는 곳, 그 다음에 대륙판과 해양판이 수렴하는 곳, 해양판이 양쪽으로 엇갈리는 곳. 이건 뭡니까? 대표적인 게 동아프리카 열곡대죠. 열곡대가 대표적이죠. 대륙판끼리 갈라지는 곳이죠. 해양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것은 섭입형 수렴 경계죠. 수렴 경계를 뜻하는 거고 경계가 되죠. 해양판이 양쪽으로 엇갈리는 것은 변환단층이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억, 가의 경계에는 열곡대가 발달한다. 앞으로는 해령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니은, 나에서 신발 지진의 진앙의 대부분은 해양판이 밑으로 파고드니까 섭입대를 따라서 이렇게 지진이 발생을 하니까 진앙은 바로 여기 대륙판 윗부분이 되겠죠. 호상열도 있는 부분. 그래서 해양판에 분포하는 게 아니라 대륙판에 분포한다. 디귿, 다에서 해양지각의 등연령선. 등연령선이라는 것은 나이가 똑같은 선들을 쭉 이은 거죠. 어떻게 분포하겠느냐? 판의 경계와 나란한 분포를 보이겠느냐?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분포하는 거는 여기 어딘가에 해령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령이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판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어딘가에 해령이 분포를 하고 이 해령 양쪽으로 판이 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판단이 가능하죠. 이렇게. 그러면 연령이 똑같으려면 해령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아야 됩니다. 해령으로부터의 이동거리가 같으려면 해령과 나란하게 이런 식으로 등연령선이 그려지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이것도 해령으로부터 거리가 비슷하면 나이가 똑같을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됩니다. 여기서 제시한 거는 판의 경계는 여기를 제시했으니까 이 판의 경계와는 수직으로 된다. 나란하다가 아니죠. 수직이죠. 변환단층과는 수직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게 판 구조론의 적인 흐름입니다. 자, 그다음에는